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MBC가 심층 보도한 특혜성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 추가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특혜성 장학금이 확인됐습니다. 저소득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시행 중인데요. 근데 사실상 한국노총에서 이를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2월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부산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장학 사업으로 장학금으로 해마다 1억 7,500만 원씩 모두 17억 5천만 원의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일종의 복지 정책. 그런데 해당 장학금을 특정 단체,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단 해당 장학금을 안내하는 공지는 장학정책 시행의 주체인 부산시가 아니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부산시에서도 공고를 별도로 하시나요? 부산시에서는 별도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한국노총 홈페이지에만 이게 공고가 되는 거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 MBC는 최근 5년 동안 해당 장학금을 받은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98명 가운데 437명이 한국노총 가입 노동자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 지역 노동자 168만 명 중 한국노총 가입 노동자는 약 5%. 그런데 장학금을 받은 노동자 가운데 한국노총 가입 노동자의 비율이 무려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단체가 장학금을 사실상 독식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자녀를 지원한다는 정책의 취지가 훼손된 정황도 드러납니다. 부산 MBC가 입수한 한국노총 부산본부 장학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학생 장학금 신청자는 모두 106명, 적합 수준, 그러니까 선발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이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란 발언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대학생 장학금은 78명에게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연동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그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그 신청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장학 사업에 우리 세금을 투입하는 부산시는 장학금 지급을 둘러싼 모든 과정에서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특혜성을 묵인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상의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월 246만 원, 대졸 초임보다 높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큽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실태와 관련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강서구 녹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100명이 넘는 직원 중 5분의 1이 필리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대부분 성실하고 숙련도도 높아 회사 입장에선 만족도가 높습니다. 선반, 가공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서 숙련된 기술을 비슷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부산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15,000여 명. 그렇다면 이들의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요? 부산 상의가 최근 2달 동안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246만 원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은 5.3%였습니다. 2017년 국내 대졸 평균 초임 232만 원보다 많고 숙식비를 포함할 경우 기업의 부담은 더 높아질 거라는 게 상의 측의 설명입니다.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숙식비 부담 등 이러한 비용 부담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식비 일률 공제와 같은 지원 대책의 마련 검토가 좀. 하지만 국가인권위와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외국인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213만 2천 원입니다. 조사 시기의 차이, 최저임금 상승분 등을 고려하더라도 고용주를 상대로 한 상위 조사와는
30만 원 이상 차이가 큽니다. 명세서상의 내역이 다르기도 하고 퇴직금을 못 받기도 하고 이런 것에 상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이를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놓고 재계와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임금 실태 조사부터 우선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70대 노인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전동 휠체어가 떨어지면서 7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안전 설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선로 한복판에 떨어진 전동 휠체어가 전동차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영산대역 승강장에서 75살 김모 씨가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가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전동차가 승강장으로 천천히 들어오다 비상정지하면서 큰 충돌은 피했습니다. 김 씨가 전동 휠체어로 승강장 안전문을 들이받아 이 밑부분이 들리면서 선로로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전동차 운행이 2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힘을 모아 김 씨를 구조했고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김 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분이 운전미숙으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스크린도어 쪽으로 그대로 돌진하셔가지고 스크린도어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지난달에는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79살 남성이 승강기 통로로 추락해 사고 2주 만에 숨졌습니다. 도시철도 역사에서 전동 휠체어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4대 민주화 운동 가운데 가장 늦은 건데요. 잊혀진 혁명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온 부마 항쟁이 올해 40주년을 맞아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마 항쟁을 상징하는 걸개 그림이 색깔옷을 입고 있습니다. 10월 16일 국가기념일 지정을 자축하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정확하게 위치 지은다라고 할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누구보다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부마 항쟁은 박정희 독재 붕괴를 촉발한 부산 경남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지만 한동안 잊혀지다시피 했습니다. 7개월 뒤에 발생한 5.18 민주화 운동에 묻히기도 했고 3당 합당 이후 지역 정치가 보수화의 길을 걸었던 것도 이유로 지적됩니다. 광주에서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묻힐 수밖에 없었고, 저희도 광주를 규명하고 도와주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때문에 40주년을 맞은 부마 항쟁의 화두는 역사적 재평가입니다. 부마 항쟁 열흘 뒤에 발생하는 11.6, 12.12 신군부의 출현과 5.18 광주로 이어지는 역사적 인과관계에 진상규명에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최근 부마 항쟁 사망자 유치준 씨가 유공자 인정을 받는 등 진상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때 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때 데모를 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죽을 수도 있다 여기. 그렇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축구한 거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나왔던 그날의 거리. 울려 퍼진 구호는 지금도 유효한 민주주의였습니다. 독재! 사도! 유신! 절대!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부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내년 초 10여 곳 이상 대폭 늘어납니다. 부산시가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주까지 12개 구군에서 16개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어린이집은 1,840여 곳.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10%에 불과한 195곳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교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데다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부산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12개 구군에서 16개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동래구와 남구, 사하구, 수영구는 각각 2곳씩 신청했고 나머지 8개 구는 각각 1곳씩, 중구와 서구, 강서구, 사상구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들 민간 어린이집은 현장 실사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제일 우선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지역,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그런 국공립 확충을 꼭 해야 되는 지역들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보육 수요가 또 많은 지역,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확인을 하고요. 매입 대상 선정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3월 부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10여 곳이 새로 개원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보육시설 250개소를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당국이 김해공항과 부산항 등을 중심으로 총력 방역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김해공항과 부산항에 현장 검역관을 배치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화물 등을 집중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객 휴대품 전체에 대해 엑스레이 검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기업 관련 플랫폼의 개혁을 위해 벤처 신사업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 관련 이슈와 관련된 논의가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기업들의 많은 재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정책별 인센티브 구조를 재논의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부산도시철도가 운행을 시작한 지 34년 만에 누적 승객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어제 저녁 7시 55분 도시철도 누적 승객이 80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5년 개통 첫 해 9만 명에 그쳤던 하루 이용객은 올해 94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고 16km에 불과했던 노선 길이도 115km로 확대됐습니다. 교통공사는 80억 번째 승객에게 도시철도 200회 무료 이용 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